만들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의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네, 이제, 네. 15년 만에 찾아올 또 10월의 태풍, 또 17년 만에 발생한 미국의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미 예상한 결과지만 그래도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아 보였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간다면은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1.4% 하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7일까지 부채 한도 협상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 부담감으로 그리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또 그 영향도 그리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태풍 피토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르면 이번 주 주말쯤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강동석 아나운서가 오늘 태풍 피토와 그리고 미국의 셧다운 비슷한 점, 공통점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연준의 테이퍼링 그리고 3분기 어닝 시즌 결과라고 합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클린턴 정부 셧다운 때 일단 정부의 폐쇄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증시가 오히려 10% 이상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사봐야 할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핫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린입니다. 미국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일 코스피는 선전을 했고요.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방정부 셧다운 돌입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한 것이 오늘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 출발을 하면서 장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장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지 탑10에서 따끈따끈한 종목들만 엄선해서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탑10 출발합니다. 네, 10위에는 GNC 에너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모가보다 약 2배가량 높은 수준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GNC 에너지는 비상용 발전기와 또 전기 변환 공급 제어 장치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오늘 15% 상승했습니다. 1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위는 바이넥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바이넥스 홀딩스가 지분을 일본 니코치 계약에 매각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니치코가 전략 파트너로 등장함에 따라서 이 바이넥스는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선진국 판매 교두부를 확보한 셈이 됐는데요. 오늘 6%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7,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위에는 대웅제약이 올라와 있습니다. 완제 의약품 수출 계약건으로 대규모 수출 계약이 성공했다는 소식에 오늘 2%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77,200억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웅제약은 전날 장 마감 이후 미국 에볼로사에 2,900억 원 규모의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2% 가까이 상승하면서 7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는 SK 하이닉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디램 가격 상승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 화재 때문에 디램 가격이 급등했고 업계에 따르면 디램 가격은 8월 말보다 약 9% 가까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오늘 3% 가까이 급등하면서 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는 삼천당 제약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경 및 렌즈 시장에서 성장 기대감에 오늘 삼천당 제약과 함께 휴비츠가 동반 상승 중인데요. 일회용, 다회용 인공 눈물의 매출 증가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3%가량 상승하면서 4,2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위는 GS 홈쇼핑입니다. 이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9거래일째 상승 흐름 보이다가 지금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0.62% 빠지면서 2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외국계가 매수에 상위 포진했고 여태까지 실적
성장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인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TV 부문과 또 모바일 부문의 고성장으로 인해서 4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4위에는 성우 하이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판매량 증가와 함께 해외 공장 생산 확대 수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오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해외 핵심 법인의 실적 성장세로 이 하반기에 연결 기준 실적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 1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3위에는 NHN 엔터테인먼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3거래일째 계속 하락을 했던 NHN 엔터테인먼트 오늘은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이 3분기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고 또 기관의 적극적인 순매수로 하반 경직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 가까이 급등하면서 12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위에는 NC소프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국 매출 증가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내년부터 중국의 신작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주가에 반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가까이 오르면서 19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탑10 1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삼성 SDI가 올라와 있습니다. 2차 전지 모멘텀이 강화됐다는 소식인데요. 자동차용 2차 전지 수주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갈수록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어서 2차 전지 밸류에이션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조가가 나와 있습니다. 10월에는 급등에 따른 단기 조정이 잠시 예상되긴 하지만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 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9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10가지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영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종목 살펴봤는데요. 주요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주시죠. 네, 일단 10위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10위, GNC 에너지, 오늘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오늘 분위기도 좋고, 그와 관련된, 상장, 사실 상장을 초기하게 되면,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서, 일단 상한가를 가는, 경우는, 왕왕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9위 바이넥스 9번 바이넥스도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대 주주 변경에 따른 수의 기대감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8위가 대웅제약이죠.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오늘 대규모 수출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와 함께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7위가, SK 하이닉스죠. 3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3만원이 어떻게 보면 이 SK 하이닉스의 기술적으로 마의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사실 3만원을 3% 이상 올라가면서 강하게 뚫고 있고, 디램 가격의 상승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가격에 좀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위가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사실 최근에 인공 눈물 관련해서 시장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사 분석들이 있는데, 최근 렌즈라든지 안경들은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PC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안경에 대한 시력이 저하되는, 아무래도 조그만 화면, PC를 봐도 이제 눈이 조금씩 나빠지는데, 조그만 모바일 화면을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시력이 좀 나빠지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경 및 렌즈 시장이 좀 확대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회사 DHP 코리아, 뭐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렌즈와 그리고 일회용, 다회용, 인공 눈물을, 매출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공 눈물 자체가, 저는 전반적으로, 시력에 대한, 그리고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일단 인공 눈물에 대한 매출이, 성장성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가 또 삼천날이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 4,200원 정도 이 가격이 오면 매수 접근 가능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위는 GS 홈쇼핑. 사실 최근에 주가, 홈쇼핑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 추석 연휴 이렇게 지나면 홈쇼핑 매출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추석 때, 명절 때, 스트레스를 받는 이제 아내가, 쇼핑을 많이 한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고, 홈쇼핑주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제스 홈쇼핑도 관련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위가 성우하이텍입니다. 오늘 16,000원을 살짝 찍고 지금은, 16,000원에서 50원 모자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흐름은 좋습니다. 밸류에이션 지금 16,000원이지만, PER 약 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고, 최근에 또 수급적인 부분도 좋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수급까지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해외 법인, 특히나 중국 법인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성우하이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환율에 대한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일단 10만원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 법인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 충분히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매수가는 오늘 만약에 장중 조정이 조금 나온다 그러면 시초가 부근인 한 15,700원 정도 사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위죠. 3위는 NHN엔터.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신규 상장 이후에 NHN엔터는 약세를 보였고, 네이버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NHN엔터는 외국인이 계속 팔았고, 네이버는 계속 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NHN엔터는 기관이 샀다는 거죠. 돈이 별로 없는 기관 입장에서 NHN엔터는 계속 산다.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수급의 주체가 최근에 외국인이다 보니까 NHN이 먼저 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NHN엔터는 3분기 영업이익이 450억, 10만원대 초반은 분명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입니다. 증권사보다 목표가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15만원대 이상, 16만원 정도가 평균 단가를 보이는데,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지금 현재 가격대는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수급,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가격, 접근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매수가는 11만 8천원, 그리고 목표가는 13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위는, 오늘 NC소프트. NC소프트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중국 관련 매출 기대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강세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위, 삼성 SDI입니다. 사실 2차 전지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을 또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부근에서 사야 되냐,
상당히 애매하죠. 일단 조정다운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접근해봄직한 그런 종목인데, 일단 먹기는 좋은데, 사기에는 또 그래서 뭐 침만 바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뭐 삼성 SDI는 계속적으로 시장 뭐 트렌드에 가장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늘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1위로 꼽았습니다. 네. 오늘 10종목 중에서 삼청당제약과 성화이텍, 그리고 NH엔터테인먼트주를 고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핫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정혜림 아나운서와 함께 이 시간 핫한 종목, 탑10 10종목을 살펴봤는데요. 네. 이렇게 좋은 종목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잘 됐습니다. 10시에는 서울경제TV 핫10에서 그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핫텐이 뽑은 핫한 종목들, 그 이슈 종목들을 파헤쳐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이효열의 이주식 삽니까?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PSK인데요. 반도체 제조 장비 매출 기대로 상승 흐름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는 또 기관의 매수도 붙으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 이 가격을 싼 가격이라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개별 종목 중에서 은근히 좀 많이 올랐죠. PSK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습니다만, 주가가 사실 바닥권에서, 지난 8월이죠. 한 6,000원 이하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8,700원, 오늘도 이제 상승을 해서 주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마 오늘 추가 상승한 것은 아마 오늘 그 디램의 상승에 대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상승에 더불어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비싸게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비싸지 않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드리고요. 일단 그 이유는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실적 호조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 주가는 비싸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PSK는 말씀해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 매출 증가 기대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의 재무 구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우량한데요. 잠깐 좀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PSK 같은 경우 시가총액 한 1,600억 원 정도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우량한 재무 구조가 일단 눈에 띄실 겁니다. 일단 부채가 굉장히 적죠. 총자본 작년 결산 기준으로 1,359억, 그리고 부채가 198억, 굉장히 부채 비율이 낮은,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니까 빚이 없다는 거죠. 빚이 거의 없는 그런 기업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수익성 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2011년에 다소좀 감소했습니다만 작년에 115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2분기에 약간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에도 한 40억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예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3분기 이후를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는데 168억 정도의 순이익을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180억 정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매출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그런 흐름들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3분기 실적을 좀 지켜보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량한 재무구조,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안정된 흐름 속에서 향후가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상승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 8,700원이 되는 시가총액은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상승시켜서 올랐는데 21선하고의 이격이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매수 관점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는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고점의 흐름들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비싸지 않지만 단기 흐름이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흐름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역시 매수 관심가는 8,000원 이하에서 여러분이 대응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주가가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는 9,000원, 현재 좀 많이 올라서 목표가는 예상가는 9,000원으로 제가 설정을 드리고, 일단 약간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PSK 오늘도 추가 상승을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 볼 수 없고 또 3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눌림목 매수 8,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 9,0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첫 번째 종목은 PSK 여쭤봤는데요. 제가 궁금한 종목은 한화케미칼입니다. 이 종목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였죠. 태양광주가 중국이 세금 환급으로 태양광 업체들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네. 태양광주가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화케미칼 마찬가지로 4%에서 6% 정도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조금 긴 시각으로 본다면 올해 내내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박스권에 머물렀거든요. 한화케미칼 지금 가격 정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하나케미칼은 OCI와 더불어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워낙 그 주가 흐름을 제가 좀 월봉으로 잠깐 좀 보면요. 이랬었거든요. 2011년까지만 해도 5만원 이상으로 굉장히 주가가 높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2만원까지 거의 반토막 이상 난 주가입니다. 지금 단기간에는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올랐지만 월봉의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물리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 추세는 굉장히 최근에 강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태양광주에 대한 기대감들 또 주변 국가들에서의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호재로 좀 작용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하락을 하면서 많이 태양광 업체들의 구조조정이나 물량 조정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안정을 찾고 있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에 반등을 했다가 약간 횡보하면서 좀 밀리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주가는 바닥에선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케미칼 보면 18,000원서부터 상승을 해서 21,000원대까지 좀 많이 올라 있는데 궁극적으로 본다면 지금 하나케미칼 일단은 실적 가치나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약간 비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싸냐 비싸냐를 봤을 때 약간 비싼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포인트는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면서 추세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케미칼의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오히려 외국인 쪽보다는 기관의 매매가 한 달 기준으로 봐서 한 250만 주가량 상당히 강하게 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좀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 흐름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체크했을 때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업황적으로 봤을 때는 석유화학의 호전이 조금 지속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화학주들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화학주들의 흐름도 좀 좋은데 석유화학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물론 태양광도 있습니다만 석유화학도 좀 안 좋았었죠. 근데 그런 부분이 호전이 서서히 좀 돼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더군다나 태양광 쪽에서의 적자가 축소가 좀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업황을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약간 비싸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주가는 좀 선반영돼서 오르지 않았나 이런 좀 판단이 좀 듭니다. 그것은 재무제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케미칼의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다만 이제 하나케미칼의 좀 단점이라고 하면 역시 이제 부채도 적진 않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규모.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은 뭐 상당히 좀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작년에 매출이 좀 줄었어요. 매출이 좀 줄어들면서 특히나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화학업종도 안 좋았고 태양광도 안 좋으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어요. 올해 상반기까지도 현재는 적자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적자 흐름 속에서 주가의 상승은 좀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선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향후 또 올해 흐름이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의 증가와 그 다음에 작년 적자에서 벗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선반영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미 주가는 좀 선반영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자산 가치는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총자본이 한 4조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치 판단할 때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실적 가치를 또 우리가 판단한다고 본다면 현재 하나케미칼의 주가는 충분히 기대감 속에서 좀 올라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매매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고점에서 쫓아붙기에는 조금 좀 올랐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21,0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역시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선반영돼서 조금 주가가 비싼 영역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3,000원으로 제가 책정을 해드리고 매수 관심가는 21,000원 정도에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케미칼 추세는 지금 좋지만 아직까지는 실적 자체로만 본다면 주가가 싼 수준은 아니다. 네. 약간은 비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은 21,000원 이하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23,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시기를 한화케미칼 물려있는 종목분들이 굉장히 많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손실 중이신 분들은 이미 일단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흐름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전체적인 흐름으로 판단했을 때, 자, 흐름상으로는 월봉상으로 충분히 지금 주가가 큰 어떤 하락 흐름을 일단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최근에 태양광 업황이라든가 관련주들의 어떤 추세 흐름은 좋은 편이고, 더군다나 기관의 수급이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려 계신 분들이 이미 하락을 한 이후에 다지고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개선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조금 주가는 선반영해서 올랐지만 물려 계신 분들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PSK와 한화케미칼 두 종목 현 구간에서의 적정 가격까지 분석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효일 멘토님의 가치주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종목은 자화전자가 되겠습니다. 자화전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휴대폰 부품주가 되겠는데요. 사실 과거에 상당히 인기를 얻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자화전자 월봉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011년 이후부터 주가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좀 올랐는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휴대폰 부품주들이 삼성전자의 조정과 또 단가 인하라든가 물량 확대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이에요.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그 흐름에서 최근 좀 반등을 하면서 관심을 모이고 있는데 역시 자화전자의 포인트는 굉장히 우수한 실적 가치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우수해요. 네, 우수한 실적 가치. 그리고 또 하나는 낙폭이 상당히 그동안 컸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좀 매력적인 부분에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은 필요하겠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우수한 실적 가치 대비해서 낙폭이 좀 과대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본 자료로요. 그래서 이 회사 흐름을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그 회사가 우리 휴대폰 부품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휴대폰 부품에 들어가는 우리가 AF 액추에이터라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쪽을 좀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AF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쓸 때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찍을 때요 초점을 맞춰주는 자동으로 맞춰주는 그런 장비가 우리가 휴대폰을 찍게 되면 자동 초점이 좀 맞춰지죠. 이런 장비가 이제 AF 액추에이터가 되겠고요. 그다음 진동 모터 우리가 진동이 울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동 모터 이 부분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상반기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증가세를 좀 계속 지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원가율이 좀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은 조금 하락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품 사진을 잠깐 좀 첨부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F 액추에이터 굉장히 작은 그런 부품들이에요. 휴대폰이 크지 않기 때문에 AF 액추에이터 굉장히 작은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커싱을 좀 맞춰주는 장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동 모터는 역시 그 휴대폰에 진동 울리는 그런 장비가 되겠죠. 네, 그쪽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은 역시 지금 제품 사진이 좀 나오고 있는데 AF 액추에이터와 진동 모터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지금 자화전자가 가장 지금 우량한 부분은 역시 재무구조입니다. 재무구조와 실적입니다. 성장성이 과거만큼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을 보면 2010년에 한 1,200억 정도 수준에서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3,200억 굉장히 큰 성장을 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주가도 굉장히 2배, 3배 정도 오른 거고요. 그
그 다음에 순익면에서도 지금 작년에 400억대, 436억의 단기 순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떠냐? 올해도 상당히 좋았어요. 올해도 보면 상반기만 해서 200억이 넘는 한 230억 정도의 순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굉장히 우량하고요. 재무구조 면에서도 부채 비율도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50%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실적 가치만으로 해도 지금 자화전자는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주가다, 이렇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화전자의 경우는 지금 약간 이 성장성이나 전체적인 휴대폰 부품주들의 어떤 약세 부분 때문에 좀 묶여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매수가는 지금 조금 주가는 올라 있는데 역시 2만 원대 초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매수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적 가치를 감안한다면 역시 목표 주가는 한 2만 3천 원 정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낙폭이 커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자화전자 매수가 2만 원 초반대에서 목표가 2만 3천 원대로 중장기적인 관점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가치 투자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이분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가치 투자 고수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가치 투자 진득하게 위대하게 시간인데요. 네, 어제 이 시간에는 정동웅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오늘은 색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동부증권의 우재근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작에 앞서서 앞으로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께 가치 투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지 그 소감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예.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념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마다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네. 가치 투자를 보면은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는데요.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치 투자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예, 그 가치 투자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적정 가격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사서 제값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는 겁니다. 원리는 이제 이렇게 간단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정 가격 또는 내재 가치를 어떻게 구하는가의 문제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장 가격이 그 주식의 적정 가격보다 얼만큼 싼가 또는 비싼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생각보다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사실 정해진 답이 있다기보다는 오랜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듬어지는 나름대로의 원칙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마저도 서로 이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점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가치 투자의 개념을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 가지 부분은 행동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적정 가격보다 싸게 사서 제값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대목에서 기다리는 부분입니다. 시장의 단기 변동에 휩쓸리지 않고 인내하는 장기 투자를 몸소 실천하기는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기 때문이겠죠. 네, 쉽게 말해서 가치 투자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쉽지 않은 길인데요.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리는 간단하지만 실제 그 실전 방법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와 관련된 이론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에 그 특정 주식의 적정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은 기업의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주당 순이익, 즉 EPS의 적정 배수를 곱하는 방법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A라는 기업이 한 주당 10,000원의 이익을 낸다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같은 업종에 속해 있는 경쟁사들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주당 순이익의 약 10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요. 그 A 주식의 적정 주가를 구해보면은 10,000원 곱하기 10배 해서 1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A 주식이 실제 시장에서 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우리가 구한 적정 가격보다 약 50%나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가치 투자자들은 바로 이런 종목을 시장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시장가 5만 원을 주당 순이익 10,000원으로 나누게 되면은 약 5배수가 되는데 이를 주가 수익 비율 또는 PER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A 주식의 PER이 5배이고 같은 업종의 평균 PER이 10배가 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A 주식은 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비교 기준이 적절한가입니다. 지금 예에서는 그 A 주식의 가격이 싼가 비싼가를 동종업종 기업과 비교를 하였는데요. 실제로는 시장 평균과 비교하는 방법, 또 A 주식의 과거치 PER 밴드와 비교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밖에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PBR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지만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많은 그 가치 투자의 대가들이 저평가된 주식을 찾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팀장님이 가치 투자하실 때 종목 선정 기준이 따로 있으신지요? 예, 저도 물론 그 PER과 PBR은 기본적으로 네. 활용을 합니다. 예. 여기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데요. 우선 저평가된 주식은 그만큼 그 어떤 안 좋은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 현재 주가의 악재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고 기업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선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가는 더 하락하거나 오랫동안 그 상태에서 행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주가가 충분히 싸지만 더 이상 오르지는 않는 그 소위 말하는 가치덫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저평가되고 있고 향후 1에서 3년간 꾸준한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 충분한 이유가 있는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사이클이 불황에서 호황으로 턴할 때 가치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기업의 그 특수한 이슈보다는 업황을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거시경제와 시장 전체 흐름이 그 관심 종목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가령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등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기관과 외국인 등이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도 눈여겨서 봐야 되는 편인데요. 아무리 값이 싸고 펀더멘탈이 양호해도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주가는 절대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에서는 200일선과 21선을 중심으로 하는 추세와 그리고 전고점, 전저점을 기준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종목 분석을 통해서 그때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가치 투자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당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에는 그 기본 개념부터 좀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장 핵심은 그 적정 가치를 구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해서 저평가, 고평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인데요.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실전 투자의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떤 개념을 어설프게 알 바에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고요. 이런 이론과 원칙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왕도는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뵐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종목을 선정하지 않는 투자와 또 가치 투자를 하는 차이,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 가치 투자의 장점은 검증된 투자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등 그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이 방법으로 성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가치 투자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재근 차장님과 함께 가치 투자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인 가치 투자를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오늘의 추천 종목 어떤 종목이신지요? 네. 예. 제가 오늘 가져온 관심 종목은요. 네. 제덕 GDS입니다. 예. 제덕 GDS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코스피 200 구성 종목으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고요. PCB, 즉,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전자기기에는 이제 기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판을 그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그 12개월 예상 PER을 보면은요. 약 그 6.8배로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913억 원으로 작년에 425억 원 대비해서 약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전방 산업인 IT 업황의 호조로 인해서 그러한 관련 부품의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가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력 제품 중에서 이제 그 가전 기판이 예전에는 가전용 그 제품 중심으로 해서 매출 구조가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성장세에 맞춰서 연성 PCB라는 그 새로운 그 제품을 개발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고 높은 외형 성장을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현재 그 동사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업체라서 상당히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매출 부분을 보시면은 실적을 부분 보시면은요. 올해 창사 이래 최고 영업이익을 갱신할 전망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국내 연성 PCB 업체들 간의 그 이제 약간의 그 공급 과잉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대덕 GDS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영업 마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주신 종목이죠. 대덕 GDS 네. 대응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느 정도에 사는 게 괜찮은 것인지 6개월 정도 길게 본다면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한 종목을 가장 위험한 것은 이제 한 종목에 모든 자산을 투입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고요. 네. 따라서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는 가정하에서 비중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포트폴리오는 대략 한 10종목에서 15종목 정도로 고르게 나눠서 분산 투자하신다는 가정하에 비중은 약 한 10% 정도로 편입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중장기로 보시는 것이 좋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최근에 한 일주일간 그 가격이 좀 급상승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 가격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매수 가격을 19,200원에서 19,600원 정도로 잡으시고요. 조정 받으신 다음에 조정의 그 하단에서 들어가시는 것이 매수 타이밍을 잡는 데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EPS 올해 12개월 예상 EPS가 약 3,000원 정도 되는데요. 적정 배수를 약 10배로 추정을 해서 이걸 곱하게 되면은 목표가는 약 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목표가라는 것은 적정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여기에 도달한다라는 건 없고요. 일단은 그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를 해가면서 그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예상치 못했던 어떤 악재가 터지거나 해서 그 주가가 예상하고 다르게 하락하게 된다면은 손절 가격은 18,000원으로 잡고요. 네. 18,000원 이하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이제 손절로 대응하시는 것이 리스크 차원 관리에서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좀 수정이 있었죠. 매수 가격이 19,200원에서 19,600원으로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3만 원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 가격은 18,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른 동종 업종 가운데 대덕 GDS를 특별하게 꼽아주신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여러 이제 부품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PCB 업체들은 그 대형 업체부터 중소형 업체까지 굉장히 많이 예. 다양히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적용 분야입니다. 네. 그 만들어진 PCB 제품들이 특정한 어떤 기술이나 어떤 특정 품질의 관리가 없이 모든 제품의 범용으로 쓰여지는 그 업체들은 사실 단가 인하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단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판매량이 늘더라도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이제 상황이 돼서 주가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대덕 GDS 같은 경우는 여러 PCB 업체 중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그 이제 스마트 기기 쪽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그 연성 PCB라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이 생산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미 생산 기술이나 생산 그 시설을 이미 완비하고 있는 업체로서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덕 GDS를 이제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덕 GDS 실적 전망도 궁금한데 보유기간 네. 6개월까지 후의 흐름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은 이제 그 보유 기간 동안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안에 이제 계속 수시로 체크하는 상황이 필요하고요.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2013년도 실적만 놓고 보면은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거둘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선은 3분기에 나오는 실적부터 체크를 하셔가지고 과연 네. 예상하고 그게 부합이 되는지를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의 오늘 가치 가치 투자. 투자예요. 네. 오늘은 동부증권의 우재근 차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네. 가을비가 내린다고 해요. 가을비가 그치고 나면 또 가을 추위가 다가오게 되잖아요. 네. 저 가을비가 내리는 날에 카푸치노 마시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러세요? 가을비가 오면 조금 더 추워지겠지만 예. 저 마음은 더 센티해질 것 같아요. 네, 모두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또 개천절이죠. 네. 저희 휴장하니까요. 저희는 금요일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